어떤 마음에 의해서 이런 유닛 결성이 가능했는지. 제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고 감독님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 이 주제에 관해서도 이렇게 다뤄볼 기회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고 사실 정말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독서하는데 좀 더 고민해보라고 감독님이 그러셨던 기억은 나네요.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엔딩 크레딧을 짓기 직전까지 저희가 팀 이름을 계속 못 짜다가 후보가 있었나요? 로스트 앤 파운드 말고도? 이제 스태프들이 추천해준 뭐 이제 박씨, 허씨랑 박허사탕 뭐 이런 것도 막 추천해주시고 뭐 팬티서 여러- 같은 거죠? 네, 그런 것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영화 속에 이제 등장하는 분실물 센터를 저희가 로스트 앤 파운드로 짓기도 했고 약간 이게 영화 저희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로스트 앤 파운드로 지었죠. 네. 이제 박 감독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제 감독님 늘 지금까지 장편 영화나 단편 영화나 감독님 영화들 보면 내가 죽던 날에 그 노정희 배우가 연기한 세진이나 뭐 고미나에게서 류혜영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들 생각을 해보면 다 어떤 제도 내지는 사회 구조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작품에서 다뤄오셨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어떤 정주할 곳을 찾아 나서는 청년들의 이야기랄까요? 저는 그런 감독님께서 일관되게 탐구해 오신 주제가 문을 여는 법과도 굉장히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께서 이 작품의 연출력에 수락하신 데는 이렇게 감독님께서 줄기차게 탐구해 오신 어떤 주제와도 관련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립청년 같은 경우는 제가 코로나 이전에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곳에서 18 어른이라는 캠페인을 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됐고 되게 관심이 많이 들었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어른이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청년들이 새로 뭔가 사회에 진입할 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주제에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자립청년 얘기를 단편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기획이 있다고 해서 되게 이거 나를 위한 건가라고 생각하고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허 감독님도 그런 얘기에 관심이 많다고 하셔서 같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단편 영화를 제일 받았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르포나 다큐 형식 혹은 드라마 형식이 아니라 판타지 형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떠올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점에 관해서도 차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서원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최서원 배우도 문을 여는 법에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처음 딱 시나리오 읽으셨을 때 하늘이라는 캐릭터가 배우님께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관객분들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미팅을 통해서 처음 감독님들과 만났고요. 그리고 나서 대본을 읽고 제가 판타지 이런 류를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평소에도 좀 좋아하시는 너무 장르셨어요? 좋아해서 사실 미팅이 있다는 걸 알기 일주일 전에 그냥 혼자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너무 보고 싶어서 봤는데 미팅할 때 이게 그 모티프로 이상한 나라 앨리스도 있다 하셔서 운명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하늘이는 되게 당당하고 똘똘하게 다가와서 제가 되게 하늘이한테도 배울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좀 이 자꾸 자신한테 어려운 과제를 주는 세상을 좀 자신만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좀 맞서는 그 하늘이의 모습이 되게 똘똘하게 잘 해나가고 있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본을 읽었습니다. 최서원이라는 배우 본인과 하늘이와 좀 닮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늘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저도 그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일단 혼자 해봐야지 해보고 나서 해보자.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시도를 해보시는 우선 거죠? 시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뭐 안 되면 말고 일단 해보자라는 게 있어서 안 될 건 없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저도 부딪히는 그런 게 있었었고 근데 그걸 하늘이를 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늘이는 문을 여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박강빈님께 여쭤볼게요. 뭐 강빈님 여러분들 뭐 유퀴즈 언더블럭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강빈님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뭐 여러 TV 방송 프로그램이나 사실 매체 인터뷰에서 강빈님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자립준비 청년들의 홀로서기에 관해서 목소리를 높여오신 연사신데요. 지금 하고 계신 활동들 포함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된 이유 같은 것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보육원을 나오고 나서 한 8년 정도 자립을 한 자립준비 청년이고요. 그래서 당사자성을 전문성으로 해서 뭐 교육, 정책, 인식 개선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함께하게 된 이유는 저희 길스토리와 KB 국민은행에서 진행하는 그 함께 나길이라는 창작자 후원 캠페인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참여자로 함께하게 되어서 이제 이런 영화의 존재와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이 영화가 제작되기 전부터 되게 당사자 청년들을 인터뷰를 모집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완성된 이후에도 당사자인 저를 불러서 함께 공유할 만한 감정이나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감사한 기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나길 캠페인에 관해서도 이따 제가 차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두 감독님께 본격적으로 영화에 관한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뭐 당사자들을 만나서 그런 취재 과정을 거쳤다고 지금 강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두 감독님께서 이런 자립준비 청년에 관해서 어떤 사전 취재 과정을 거치셨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이 소재를 이제 영화로 풀어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판타지 장르로 이런 소재를 독해하시게 된 배경 같은 것들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 나눠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나기 전부터도 그 자립청년 당사자들이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어떤 한 카테고리를 묶어서 어떤 캐릭터로 만든다는 것이 좀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영화적인 재미를 주면서 이 사람들의 감정이나 혹은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판타지 모험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조리하고 그런 면들이 잘 다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타지 장르로 선택했고요. 실제로 이제 시나리오를 저희가 쓰면서 이제 판타지 얘기를 쓰면서 이제 당사자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난, 그러니까 물론 인터뷰를 섭외가 되는 분들의 성격상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그 누구보다 건강한 젊은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뭔가 지금까지 다뤄온 어떤 매체들의 방식으로는 다루지 말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홍 감독님 혹시 보충해 주실 말씀 없으세요? 네. 이제 작품 초반에 하늘이 독립을 준비하면서 이제 심소영 배우가 연기한 그 부동산 주인일까요? 부동산 주인에게 요구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햇빛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 설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 같은 것들 두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최성원 배우 또한 어떤 하늘이 처음으로 요구했던 것이 햇빛이라는 점이 배우님께서 처음 대본을 해서 이 설정을 읽으시고 이 햇빛이라는 것을 하늘이 요구하는구나 라는 설정을 보셨을 때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같은 것들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하늘이가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 어떤 뭐 집의 뭐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늘이란 사람이 좀 보이는 조건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늘이란 캐릭터가 햇빛을 원한다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이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좀 따뜻한 면이라든지 약간 그런 마음까지 좀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햇빛이라고 선택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햇빛이 단순히 일조량에 국한하는 단어는 아니고 이제 어떤 하늘의 따뜻한 면모까지 드러낼 수 있는 소재였던 것이죠. 네, 최성원 배우님. 저는 처음 대본을 읽을 때 햇빛이라는 단어가 좀 하늘이가 원하는 자신의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을 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햇빛이 들어오려면 또 창이 있어야 되고 햇빛은 또 따뜻하고, 그런 하늘이가 온전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따뜻한 공간을 원하는 걸 햇빛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강빈님께도 이 유사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하늘이 집 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원했던 사실 햇빛이라는 조건도 사실 이렇게 충족하기가 사실 그렇게 쉬운 조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작품 속의 하늘처럼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렇게 새로 살 집을 구하는 현실에서 좀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하늘 씨는 되게 자립 성숙도가 높은 친구예요. 어떤 점에서요? 자기가 집 구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햇빛이라는 하나의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사실 어떤 집이 좋은 집이고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조차 어떤 기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성적인 부분도 있다면 그냥 집을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시간을 내고 뭔가 동행인 없이 처음 집을 구할 때 느끼는 어려움 이런 게 꽤 많았던 것 같고 뭐 법률이나 계약과 관련해서도 되게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처음이라서 어려운 단어들이어서 처음이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늘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인물이 철수죠. 이인이력인데요. 저는 이 맞죠? 네, 이인이력이죠. 네. 이제 철수에 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이제 가버렸다는 설명만 등장하고 사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하늘의 곁에서 사라졌는지는 영화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뭐 올해 2월 9일에 개정된 어떤 법처럼 만 18세 이전에 보호 종료가 돼서 정착 지원을 받은 자립준비 청년일 수도 있고요. 철수는 아니면 모종의 이유로 하늘 혹은 뭐 슬프게 얘기하면 정말 세상을 떠난 청년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떤 상상의 범위를 영화가 확장한 채 관객이 각자 채우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출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철수를 정말 유니콘처럼 이런 상상의 존재처럼 그리신 이유에 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요. 철수에 관한 설명을 일단 빈칸으로 공백으로 두신 이유에 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난 청년들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밝고 건강한 분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통계로 나오는 어떤 자립 청년들의 실제 상황들은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지역 편차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서울에서 뭔가 만난 친구들이 있지만 지방이나 이런 상황들도 다 너무 다르고 정말 아무런 연결점이 없이 홀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 누군가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늘이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남매처럼 자랐지만 독립한 이후에 연락이 잘 안 되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정도의 어떤 설정을 해뒀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 역할의 서원 씨랑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늘에게 철수가 남아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대사 중에도 있지만 함께 좋은 어른이 될 줄 알았던 되게 당연한 어떤 마음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철수로도 나타나고 실제 철수로도 나타나서 이제 하늘이를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설정을 했고요. 실제 이야기를 막 어둡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재 상황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든 설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제작자이시기도 한 김남길 배우가 이제 어른 철수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뭐 제가 공교롭게 김남길 배우랑 올해 1월에 좀 긴 인터뷰를 했었는데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김남길 배우가 여러 촬영도 많으시고 근데 좀 이번 뭐 제작자시긴 하지만 좀 어떤 경위로 이 출연이 성사가 됐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매우 바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작자시기도 하니까 어떤 역할로 등장해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영화는 하늘이가 매 순간에 다 등장하지만 어떤 뭐 조력자든지 빌런이든지 하늘이가 만나는 누군가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흔쾌히 좋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스케줄이 딱 1회차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설정했던 것은 철수는 이제 2회차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나이 든 모습의 철수를 보고 싶었던 하늘이의 이제 소망이 네. 담긴 모습으로 이제 같은 동년배가 아니라 시간이 만약에 지났다면 보여줬을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김남길 배우님이 철수로 등장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늘이 왜 이렇게 아저씨가 됐어? 라는 네. 대사는 캐스팅 이후에 써진 대사인가요? 어떤 맞춤형으로 써진 대사인지 어디 있었던 대사인지. 네네 맞춤형으로 했던 대사입니다. 네. 물론 김남길 배우는 상당히 동안 계시고 네. 최성훈 배우께도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아까 감독님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셨다고 들려주셨는데 좀 하늘이란 인물에게 철수는 어떤 존재라고 상정을 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또 지금 눈앞에 있는 철수를 좀 어떤 존재라고 염두에 두시고 연기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철수를 어릴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함께한 친구보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철수한테 하늘이는 되게 많이 의지를 했고 마음을 많이 나눴다고 생각을 했는데 철수가 가버린 게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나는 철수에게 그런 의지가 돼주지 못했나? 라는 어떠한 생각과 동시에 그럼에도 이 이상한 나라에서 철수가 또 위로가 돼주잖아요. 그래서 어른 철수든 아이 철수든 하늘의 마음에 계속 남아서 앞으로의 하늘이도 계속 철수를 생각하면서 길을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강빈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더 여쭤보고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올해 2월에 아동복지법이 사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전에 아동복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도 자립수당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이제 분명히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보호 종료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혹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일 텐데요. 그래서 좀 관련 활동도 많이 하시고 강의도 많이 나가시는 강빈님께 여쭤보면 이런 인식 개선 내지는 정책 신설의 측면에서 지금 보호 종료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느끼기에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본질적인 어려움은 외로움 같거든요. 되게 혼자 있기 때문에 느끼는 정서적 허기짐 이런 감정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부모나 친구나 되게 다양한 지지 체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자립준비 청년은 딱 1차적인 지지 체계가 없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커뮤니티가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네. 그래서 꼭 친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사회에 있는 어른들과 연결될 수 있는 뭐 멘토링 내지 또 당사자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 되게 다양해져서 약간 사회적 가족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겠네요. 공공기관의 네.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지역사회에서 맞아요. 하려면 맞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입법과 관련된 분들이 계시다면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강빈님께 마이크 간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길스토리와 KB국민은행이 이 영화의 제작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두 단체가 2024년 창작가 후원 캠페인 함께 나길을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과 열정을 가진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빈님도 이 캠페인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지금 함께 나길을 통해서 하고 계신 활동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또 현재 준비 중인 드로잉 작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길스토리와 KB국민은행 도움으로 그림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림을 배웠다거나 막 엄청 뛰어나게 잘 그리거나 이건 아니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생계나 여러 걱정들로부터 그런 꿈이라는 단어가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묵혀뒀다가 저도 27살이 되고 나서 하고 싶은 걸 최근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싶었고 이제 캠페인과 연결되어서 그 하고 싶은 걸 처음 해보는 그 처음을 함께 하고 있고 그렇게 처음을 함께 해준 어른들 그리고 제가 자립을 하면서 마주했던 좋은 어른들 그리고
되게 기억하고 싶은 상황과 감정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걸 함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졌을까요? 12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는 욕심이 드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걸로 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정해진 그림이 또 없어가지고 그 처음을 또 다양한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시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최성훈 배우께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좀 이제 작품에 굉장히 좋은 대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성훈 배우님 하늘 연기 하시면서 유독 좀 마음에 남았던 대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딱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계속 네. 울컥울컥해서 이거 많이 보고 다스려 봐야겠다 했던 네. 대사가 아까 계속 많이 나왔던 같이 좋은 어른이 될 줄 알았어 라는 대사인데 네. 지금도 이거 이거를 진짜 대본 리딩 때서 네. 읽다가 혼자 울고 그래서 저희 감독님이 되게 티셔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울면 안 돼. 아직 카메라 앞에서 울면 안 된다. 네. 여기서 실컷 울고 네, 그러지 그리고 말아라 하겠죠? 옆에 아이철수도 같이 이제 읽는데 저랑 친한 동생이들 오 되게 감수성이 좋다 이러고 그래서 저만 슬픈가요? 그 대사를 그래서 계속 그래 이거 슬픈 그거 하지만 이렇게 이겨내야지 했는데 결국엔 촬영장 가서도 네. 울어서 이겨내지 못했던 대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사가 가장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이겨내셨습니까? 괜찮죠? 그럼 화이팅. 네. 이제 객석에서 함께 영화 보신 분들의 질문도 받아볼까 합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마이크 건네주실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먼저 제일 맨 앞줄에 계신 분께. 우선 보면서 마음 울컥하게 한 영화를 만들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참여하신 네 분이 생각하시는 노랑새는 실제적으로 어떤 거였을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광빈님께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본인이 생각하시거나 받아들였던 노란새는 어떤 거였을까라고 약간 현실적인 게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분이 생각하시는 노란색 의미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흔히 사실 파란새로 많이 비유되는 새인데 국민은행 색깔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네, 노란색 의미에 관해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사회에 나오고 이제 뭔가 되게 어른이 되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거나 대단한 환경에 놓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란새를 쫓기는 하지만 사실 노란새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겪는 일들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맥커핀처럼 노란색을 설정했던 면이 있고요. 네. 사실 감독님이랑 마음이 거의 비슷한데 저는 어떤 순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취재 과정에서 제 마음에 제일 많이 남았던 말 중에 하나가 그 보육원에 계시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인데 지금 자립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하는 질문에 그분들이 1초도 망설임 없이 한 명의 좋은 어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존재도 사실 그 노란색 일부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물론 영화에는 좋은 어른이 좀 너무 드물게 나오긴 하지만 뭔가 이걸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저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뭔가 좋은 어른이 되어줄 준비가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하늘이에게 노랑새는 제가 생각하기에 네. 나를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늘이가 그 어떠한 어려운 과제 속에서 다 맞서고는 있지만 그게 스스로가 이렇게 맞서야지 때문이 아니라 맞설 수밖에 없어서 맞서는데 결국엔 그것들이 다 쌓여서 나 혼자 그래도 잘 해왔구나를 결국엔 찾은 게 노랑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노랑새는 되게 잘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제관념도 부족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립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직업적인 것이든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되게 차분해지고 막 이것저것 청사진을 그려보게 돼요. 네. 그래서 아마 더 돈 관리도 잘하게 될 것이고 되게 준비하기 위해 어떤 자원이 있는지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노랑새가 자립 초기에는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조금 살아가지만 딱 이제 지표를 정하면 이제 잘 사는 게 뭘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는 시작점 그렇게 상상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강민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또 감독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과도 연관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노랑새를 잘 설정하기 위해서 사실 좋은 어른들이 맞습니다. 필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당장. 네. 질문자분 답변이 안 되셨을까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저기 네 번째 줄에 남성분께. 네, 일단 허지혜 감독님이랑 박주영 감독님의 작품 잘 감상했고 최소은 배우님의 연기도 저는 굉장히 몰입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 문을 열어라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다루는데 제가 해석했을 때 문을 연다는 게 이제 외부 즉 사회의 무책임한 어른들, 약간 미아소의 미아 보호소의 어른처럼 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단절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하늘의 심리적인 단절을 끊어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문을 여는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긴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감독님들이 전달하시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비슷한지 아니라면 이제 저는 학생이니까 정답을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도 어쨌든 내가 그냥 그 네 개의 벽 사이에 있는 아늑한 곳에 있다가 뭔가 새로운 곳으로 나간다는 것은 모두에게 두려운 일인 것 같아서 하늘이 같이 이제 시작하려는 청년들이 어떻게 됐든 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누군가 한 명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의 문이든 내가 뚫어서 만들어서 열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는 법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황 감독님 보충해 주시는 말씀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객석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흰 회색 후드 입으신 여성분께. 네, 영화제니까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좀 헉하고 찔렸었던 대사가 있었어서 꼭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그 하늘이가 미아보소 어른한테 약간 열변을 토하는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좀 인식을 깨야 되는 걸까라고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만약에 미아보호소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길에서 그런 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엄마 아빠 어디 계시니라고 물어보는 게 정말 실례일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주 양육자나 보호자 어디 계시니라고 물어보는 게 정말 일상적이고 맞는 옳은 표현인가가 궁금해서 아마 취재하셨을 때 그 부분이 캐치가 되신 걸로 이해는 되는데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인권 감수성을 반영한 용어들을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어요. 저희가 제일 인터뷰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당사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본인과 같은 존재를 아예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였어요. 누구나 엄마 아빠가 있고 누구나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 자체가 제일 힘든 벽이라고 느끼는 것 같았고 그러면 또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쓰면서는 그래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존재만 인식할 수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차마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일들이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도 그런 반성들을 하면서 그래서 그 대사도 너무 뭐랄까 너무 정확한 얘기만 하는 대사일까? 그리고 너무 하늘이가 화를 내는 걸까라고 되게 배우분과도 계속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한 번 정도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순간들이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면으로 담았었습니다.
감독님. 저는 이제 그 중요한 건 그 단어가 지금 당장은 저희한테 되게 낯설고 좀 그럴지라도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의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만나면 아이들이나 뭔가 이렇게 해서 만나면 저 역시도 부모님이 튀어나올 것 같지만 그걸 한번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객석 끝에 계신 손 들고 계신 분. 네, 저쪽 왼쪽 끝에 계신 분. 일단은 이게 자립 청년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사회 초년생 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약간 공감할 것 같은 영화여가지고 개인적으로 감상 깊게 봤고요. 그리고 최서은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짧게 호흡을 맞췄지만 김남길 배우님과 호흡이 어땠는지 촬영장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영광이었고요. 일단 그리고 그 남길 선배님이 그 어른 철수를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엄청 덜덜 떨었어요. 네, 남길 선배님이랑 그러면서 엄청 긴장을 했었는데 촬영장에서 남길 선배님이 모르겠어요. 긴장된 게 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되게 많이 장난도 쳐주시면서 긴장 많이 풀어주시고 또 제가 되게 몸을 좀 소극적으로 쓰는 뭐 이렇게 집이 작아져서 되게 막 허둥지둥 해야 되는데 조금 소극적이니까 이제 몸을 더 쓰면 더 좋을 것 같다, 호흡도 더 잘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조언도 해주셔서 되게 네 되게 재밌게 정말 촬영 잘했습니다. 객석에서 한 질문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손 드신 건가요? 네, 저기 계신 관객분께.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동아리를 활동한 걸로 나오는데 그게 사자탈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 사물패라고 해야 될지 일단 그걸로 설정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친구랑 싸우면서 결국엔 얘기하는 게 대사로 나오진 않고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때 뭐 실질적으로 대사는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합니다. 약간 지금 진실과 거짓의 방을 어떻게 사실 디자인할지 감독님이랑 그게 좀 거의 디자인의 영역이었어요 저희한테는. 원래는 뭐 아마 사물놀이패 이전에 어떤 다른 설정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하다가 감독님이랑 이렇게 뭔가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장면적으로 너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손인형 이 복화술 인형을 뭔가 하고 싶다 하다가 이게 연결돼서 그런 북청사자 모양의 인형이 있고 이게 하늘이가 과거에 되게 재밌게 했던 어떤 활동이지만 어떤 자신이 해야 되는 선택 때문에 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 하나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대사는 저희가 써놓은 게 있고 배우님들도 실제로 해주셨는데 이제 그걸 없앴을 때 좀 상상하게 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저렇게까지 하늘이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할까라고 그거를 뭔가 상상의 영역으로 놔두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의 미술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아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언급도 해주셨지만 저는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의 프로덕션 디자인들이 생각이 났어요. 뭐 정말 영화 교과서에 나오는 달세기 여행 같은 영화도 생각이 났고 아니면 뭐 놀이공원 장면 같은 건 전 탐 행크스 나왔던 빛 같은 영화 아니면 뭐 어스 떠올리시는 현대 관객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뭐 사실 분실물 센터는 비틀주스 같은 영화들도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좀 작품의 미술 감독님과 이런 프로덕션 디자인 준비하시면서 좀 주요하게 논의했던 지점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관객들이 그냥
쉽게 짐작하지 못하는 공간들로 계속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종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게 안재 미술 감독님이라고 이제 저의 첫 번째 내가 죽던 날 같이 했던 미술 감독님이신데 그분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함께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되게 막혀있던 부분들을 미술 감독님이 되게 해결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스트 앤 파운드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버젯과 이런 것들에 다 맞춰가지고 이런 공간이면 오히려 하늘이가 더 혼란스럽지만 더 많은 것이 보이지 않을까 하고 제안도 해주셨고 세차장도 그렇고 네, 되게 많은 지점들을 미술 감독님 아이디어와 저희는 좀 매번 공간마다 황당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북청사자도 사실 그런 맥락이었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정말 다 다른 분위기의 공간으로 미술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역할이 큽니다. 최서원 배우도 막상 세트 가셨을 때 되게 재밌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매 공간마다 어떤 다른 미션들이 주어진 세트였잖아요. 어떠셨어요? 대본 볼 때도 상상을 하면서 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그냥 세트를 볼 때 우와 이러고 봤었어요. 정말 특히 그 로스트 앤 파운드를 저희가 처음 봤을 때 여기를 대체 어떻게 이렇게 꾸며놓으셨지? 하면서 봤고 세차장도 정말 그 들판 한가운데 띵 이렇게 생겨서 되게 신기하면서 정말 재밌게 했었습니다. 정말 국내에 있는 어떤 벌판 한가운데 세우신 거죠. 네, 근데 또 멀리 갈 수는 없어서 네, 경기도에서 제작팀이 열심히 찾아주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관객과의 대화를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함께 영화 봐주시고 주변까지 들어주신 관객분들께 대분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또 문을 여는 법이고요. 또 철수가 이야기하죠. 열면 안 되는 문은 없고 어떤 문은 당신을 단단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래서 좀 각자 여시고 싶은 문이 있다면 하나씩 밝혀주시면서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네, 바람 이렇게 많이 부는 날 아침 일찍부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화를 보시고 자립청년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 극장 밖에 이제 실제 하고 있는 어떤 이 자립청년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마 여기 앞으로 하는 캠페인 같은 것들에도 함께 나길 요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침부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싶게 만든 영화였어요. 찍고 나서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시고 문을 열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영화 너무 감사히 봤고요.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그냥 존재를 알아주거나 응원해주는 마음만으로 되게 감사하고 힘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 들어주신 어른도 저는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어른이나 있다 보면 또 좋은 어른 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하면서 저희 열심히 자립하는 채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독서 사연 끝까지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객분들 퇴장 전에 QR코드로 설문조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극장 앞 비크 광장에서 무대 인쇄가 있으니 문을 여는 법과 야외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